가난한 주제에 괜한 소리해서 사업 방해하지 마세요. 40년 전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쳐 만든 공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78 할아버지의 진실. 과연 그의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은 오늘도 적막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정겨운 담소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무성한 잡초와 낡은 시설물만 남아 쓸쓸함을 자아내고 있었죠. 공원 한가운데 놓인 색바랜 벤치 위에서 78살의 김학수와 74살의 아내 이정희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 김밥 좀 드세요. 정희가 손수 만든 김밥 한 줄을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학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죠. 두 사람의 손가락 끝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만든 김밥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향한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여기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참 시끌벅적했는데 정희가 멀리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수도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기억 속 이 공원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술래잡기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벚꽃이 피는 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꽃 구경을 했고 여름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녹슨 그네와 페인트가 벗겨진 미끄럼틀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네 아이들의 천국이었던 놀이터도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네줄은 끊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모래 놀이터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소는 한쪽이 완전히 부러져서 위험해 보였고 철봉은 녹이 슬어서 만지기도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학수는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산책로를 가리고 있었고 벤치 여기저기에는 이름 모를 낙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던 구청에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길을 거두어 버린 지 오래였죠. 가로등 몇 개는 고장나서 밤이면 이곳은 완전히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화단에는 꽃 대신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고 분수대는 물이 나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곳이잖아요. 학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도시락을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늘 맴돌고 창문도 작아서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와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었지만 노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보일러도 고장나서 몇 달째 수리를 못하고 있었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자신의 생활도 빠듯했고, 딸은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했죠. 명절 때나 안부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용돈도 몇 달에 한 번씩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부부에게는 이 공원만이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가끔 전화를 해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재료들로 최대한 알뜰하게 반찬을 만들어서 김밥을 싸고 계란말이도 부쳤죠. 학수는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할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정희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좁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아, 저기 또 누가 오네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동네 아줌마 몇 명이 걸어오고 있었죠. 운동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던 그들은 노부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서 밥도 못 해먹나 봐요. 맨날 저기 앉아서 도시락 먹고. 참 안쓰럽네요. 자식들이 참 못났어. 부모를 저렇게 내버려 두다니. 우리 동네 체면이 깎여요. 저런 분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니까요.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좋을 텐데 길거리에서 저렇게 지내시니 보기 민망해요. 노부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학수는 정희의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정희도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고, 이 공원에서만큼은 평안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공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학수는 김밥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난한 노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원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노부부는 도시락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소중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곳만큼은 그들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었으니까요.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또 나와요. 정희가 도시락통을 보자기에 싸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보. 우리한테는 이 공원이 최고의 식당이니까요. 학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공원에 대한 특별한 애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평소와 같이 공원으로 향하던 노부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공원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문구들이 마치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수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현수막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현수막을 비추고 있었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 공원도 곧 사라진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노부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아파트 들어온다네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개발업체들이 이런 곳까지 눈독 들이는 거죠. 듣기로는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2동을 지을 계획이라던데요. 학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변화를 재빨리 눈치챘죠. 학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앉던 그 벤치도 없어지는 건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하죠. 공원 전체가 없어지는데 벤치만 남아있겠어요? 박씨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이 공원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도 안 오니까 개발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가게 손님도 늘어날 테고 동네 전체가 발전할 거예요. 땅값도 오르고 말이죠. 노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원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글쎄요, 한 4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워낙 오래된 공원이라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시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개발업체에서 만든 건지. 학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바로 자신이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 말입니다. 당시 학수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틈틈이 돈을 모아두고 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지역은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위험한 도로에서 놀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학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동네의 모든 아이들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아스팔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학수는 안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후 학수는 평생 모아둔 돈과 함께 지자체에 기증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학수의 진심에 감동해서 정성껏 공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설치했죠. 나무도 심고 꽃밭도 조성했습니다. 학수는 공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밀이었죠. 진정한 베풀문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원 한쪽에 작은 기념 표석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표석 주변에는 덩굴이 자라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정희가 남편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수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든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공원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노부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금 미안해했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수는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찾아냈죠. 봉투 안에는 40년 전 공원 기증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정희가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서류에는 김학수 기증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원이 내가 기증한 거예요. 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남들한테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학수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내고 뭔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걸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난한 노부부라고 수군거릴 때마다 속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아쉬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곳곳에 재개발 주민 설명회 안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학수와 정희는 포스터를 보며 갈등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원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재개발 추진 설명회가 열리는 날, 동네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회관이 이날만큼은 주민들의 관심으로 가득 찼죠. 학수와 정희는 서류를 품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회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자리는 모두 차 있었고 두 사람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관 안에는 평소에 보던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개발업체 직원들로 보였죠.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전문가답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희망찬 미래,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공원은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죠. 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치된 공원이라니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학수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걱정스러워했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땅값도 상승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는 보상금도 지급되고 분양 우선권도 드립니다. 추진위원장이 화려한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이 어우러진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발전할 때가 됐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보상금은 평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주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분양가 할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또 다른 주민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찬성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됩니다만 시세보다는 높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분양가 할인도 최대 1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보상금 규모나 분양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였죠. 학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언에 담긴 진실을 모른 채 사라져버리는 것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추진위원장이 마무리하려는 순간 정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학수는 깜짝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지만 정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듯 했죠. 네, 뒤쪽에 계신 분 말씀하세요. 추진위원장이 정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노부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회관 안에서 정희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그 공원은 제 남편이 40년 전에 기증한 땅입니다.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인가요? 사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던 노인분 말씀 가지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학수가 일어나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기증 서류입니다. 하지만 너무 뒤쪽에 앉아 있어서 앞 사람들은 서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학수는 서류를 들어 보였지만 회관이 넓어서 앞쪽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죠. 아, 그런 오래된 서류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런 큰 돈을 기증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을 기증할 정도의 재력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시겠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가난한 주제에 무슨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 방해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곳곳에서 야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해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모두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요.
개발되면 동네 전체가 좋아지는 건데 왜 반대하세요? 학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동네를 위해 한 일을 이렇게 의심받고 모욕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공원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추진위원장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말을 막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중요한 안건을 논의합시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으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불쌍해라, 나이 들면 저런다더라 같은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보세요.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세요. 방해하지 말아요. 같은 말들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보안 아저씨, 저분들 좀 나가시게 해주세요. 추진위원장이 회관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받을 수는 없어요. 학수와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회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귀에는 쯧쯧, 불쌍해라 나이 들면 저런다더라,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온 노부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기억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관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 노부부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나갔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어제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노부부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기 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야. 공원을 자기가 기증했다고 우기던 분들. 참 안쓰럽네. 나이 들면 현실 감각을 잃는다더니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학수와 정희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호떡을 파는 김씨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학수 씨, 정희 씨, 어제 참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우기시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하라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하루하루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현실을 인정하세요. 설사 정말이라고 해도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게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믿겠어요? 차라리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노부부를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학수 형님, 정희 형수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박씨 아저씨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재개발 업체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무슨 법적 문제요? 학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로 형님이 기증하신 게 맞다면 재개발 허가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박씨 아저씨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주제에 괜한 소리에서 사업 방해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학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난한 주제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형님, 설마 정말로 그런 큰 돈을 기증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건 아니죠? 박씨 아저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공원을 기증할 돈이 있으셨다면 지금 반지하에서 사시겠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많은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치킨집 사장,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편의점 사장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들 한 목소리로 노부부를 비난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생각 좀 해주세요. 과일가게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개발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보세요.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의가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낡은 종이 조각이 무슨 증거예요? 치킨집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40년 전 일이라니. 말도 안 돼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가장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들 화가 많이 났어요. 보상금도 못 받고 분양 기회도 놓치게 생겼잖아요. 편의점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게 매출도 떨어지고 임대료는 오르고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로 회방 놓지 마세요. 노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지하촌에 사는 이웃들도 노부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피하듯 다른 길로 가고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요즘 이상해졌대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불쌍하기는 한데 민폐가 너무 심해요. 이런 말들이 노부부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젊은 남자가 노부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소규모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기자 민호였습니다. 그는 29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 기자였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노부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기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신문 기자 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노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수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우리를 비웃으러 온 건가요? 기자라고 하니까 더 무서워요. 이상한 기사라도 쓸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궁금해서 온 거예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할아버지께서 이 공원을 기증하신 게 맞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어주실 건가요?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말이에요. 학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공원을 기증했던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서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학수가 서류를 꺼내자 민호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지만 도장과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요? 위조하기엔 너무 정교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청 기록 보관소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년 전 기록이라도 공문서는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민호는 시청을 드나들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민호가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토지 기증 관련 문서에 김학수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있네요. 민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서 일부가 습기와 세월로 인해 훼손되어 있어서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도 김학수 기증이라는 핵심 부분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 날짜도 정확히 40년 전으로 되어 있었고 공원 조성 관련 내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있어요. 시청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학수와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기록이 있다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일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해요. 하지만 문서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학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오래돼서 정말 찾기 힘드셨을 건데. 40년 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재개발 업체 측에서 노부부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학수와 정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덩치도 크고 표정도 험상궂었습니다. 김학수 씨죠? 그중 한 명이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학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정희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재개발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의 말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막심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희가 남편을 감싸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면 곤란해질 겁니다.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괜한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학수는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공원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증거도 없는 헛소리 그만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밤길 조심하시고. 그들이 떠난 후 노부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수의 손은 계속 떨렸고 정희는 남편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수와 정희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학수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학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가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학수의 이마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병원 응급실에서 학수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한 타박상과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죠.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식을 들은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학수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저를 밀었어요. 학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어요. 조용히 지내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그 구간에 CCTV도 고장나 있어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단순 사고일 수도 있고 길에서 넘어진 걸 수도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종종 그런 사고를 당하시거든요. 병원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노부부에게는 입원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이 넘는데 일주일이면 7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검사비며 치료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거예요? 큰아들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괜한 일에 끼어드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지내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아, 내 아버지가 다쳤는데 그런 말을 하니? 정희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살기 바빠요. 병원비까지 댈 여유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공원 이야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온 동네에서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봐요. 딸에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만 고집 부리세요. 그냥 입 닫으시고 보상금이라도 받으세요. 재개발되면 우리도 좋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 심기를 건드려요?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에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학수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나? 40년 전 공원을 기증했던 그 선택이 지금 이런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에서 나흘째 되는 날, 학수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머리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정희의 마음도 무거웠죠.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앞이 막막했습니다. 간병비까지 하루에 15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희가 병상 옆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자식들은 등을 돌리고 학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나섰다가 당신까지 고생시키게 됐네요.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을 이제는 자신도 함께 지켜내고 싶었죠. 여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건 진심으로 베풀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의 진실을 지켜야 해요. 학수가 놀란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정희가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40년 전에 한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행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묻혀버린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요, 들어와요. 정희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예요. 정말요? 학수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럼증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네,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더 뒤진 결과 당시 공원 조성 과정을 담은 사진들도 발견했어요. 민호가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기증 서류의 원본을 찾았다는 거예요. 습기에 훼손된 게 아니라 별도 보관함에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정희와 학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생생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사진인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성함이 적힌 기증 서류도 완전한 상태로 발견했어요. 당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학수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공원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뿌듯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행복감, 동네 사람들이 고마워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각났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학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젊은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원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예요. 선량한 시민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원을 자기가 기증했다고 우기는 분? 참 안쓰럽네요. 나이 들면 현실 감각을 잃는다더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나 봐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한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혹시 저희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복도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아, 할머니세요? 저희는 그냥. 한 여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남편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희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변명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그 공원을 기증했어요. 이제 증거도 다 나왔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남편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동네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어색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당당한 모습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요.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민호도 정희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그날 오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시간 뒤져서 마침내 찾아낸 것은 40년 전 학수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공원 기증을 결심하게 된 과정부터 기증 후의 감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원 기증 서류를 제출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가득하다. 정희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학수가 태어난 지 이틀 후 동네에는 또 다른 재개발 설명회 공지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노부부의 주장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였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공지문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정희가 공지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수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각오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노부부에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시청 기록, 사진 자료, 당시 담당 공무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복사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 찾아낸 학수의 일기장도 챙겼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해요. 당신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증거니까요. 일기장에는 40년 전 공원 기증을 결심하게 된 과정부터 기증 후의 감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와 바래진 잉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마을회관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을 오고 심지어 몇몇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나온 것 같은 촬영팀도 보였습니다. 노부부와 민호는 이번에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더 이상 뒷자리에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관 곳곳에서 맞아요. 빨리 진행해야죠. 라는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씩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노부부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차게 울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이미 추진위원장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희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원은 정말로 제 남편 김학수가 40년 전에 기증한 것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들을 말입니다. 민호가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공식 문서입니다. 김학수님의 기증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고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김학수 씨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설비 기증. 당시 시 담당 공무원 김철민의 확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오래된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 효력도 의문스럽고 위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가짜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이 의문스럽다고요? 그때 회관 뒤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기증 서류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변호사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소동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이 기증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민법상 기증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자들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위원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민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공원 조성을 담당했던 김철민 전 공무원의 증언서입니다. 현재 80세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김학수님의 기증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증언서에는 요양원 원장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증언서를 읽어주는 민호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학수님은 당시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기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받아 최고의 공원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감동이 번져갔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같은 중얼거림들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4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남편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단호함이 더 컸습니다. 학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이 동네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놀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제 선택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심한 말까지 해서. 결국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급하게 중단했습니다. 회의가 급작스럽게 중단된 후 회관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노부부에게 다가와서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있는 공원이 남게 되었네요. 진짜 영웅이시네요. 박씨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가난한 주제라고 했던 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학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과일가게 사장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과일은 저희 가게에서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치킨집 사장도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라고 치킨 포장해 드릴게요라며 허둥지둥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노부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해내셨어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였지만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수도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네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 이렇게 빛을 보다니.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대신 시에서 공원 재정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노부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학수 어르신, 이정희 어르신. 시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의 숭고한 뜻을 몰라보고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시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은 김학수 기념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울 계획이에요. 학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겸손함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시장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의 뜻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후손들이 어르신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뿐만 아니라 전국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40년 전 익명의 기증자, 마침내 정체 드러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보여준 80세 노인 현대판 의인 김학수 씨의 감동 스토리 같은 제목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동의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따뜻합니다. 저도 어르신을 본받아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공원 재정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수는 휠체어에 앉아 공원 벤치에서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머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아직 걷기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여보, 정말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정희가 남편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되고 벤치들도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념비는 너무 큰 것 같아요. 학수가 공사 중인 기념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말이에요.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할아버지가 공원 만들어주신 거 그렸어요. 그림에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서 미소 짓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수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아가들아.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할아버지,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다른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학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원 재정비가 완료된 날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온 방문객들까지 가득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학수 선생 공덕비 40년 전 이 공원을 기증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쉼터를 선사하신 참된 나눔의 실천자. 학수는 휠체어에 앉아 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학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정희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학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민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니까요. 그날 오후 노부부는 새로워진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노부부가 아니네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마을의 진짜 주인이에요. 학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항상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노부부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선행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눔과 선행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